자, 이번에 10번, 10번이래. 10단원 수학적 기납법의 필수 예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점화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필수 예제를 풀면서 좀 연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왼쪽 문제 한번 보세요, 왼쪽 문제. 일반항을 구하여라. 기초 점화식에 관련된 얘기네.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뭘 더해 나가세요. 숫자 3을 계속 더해 나가세요.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등차라고 부른다. 그럼 얘가 등차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차만 찾고 끝내면 되는데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첫째 항은 1이에요. 공차는 얼마야? 그렇지, 3이다. 그럼 재빨리 이제 AN을 그냥 구하고 끝내면 되겠네. 그쵸? 공차 3으로 스타트, 3n으로 스타트.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됐죠?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 되면서 아주 깔끔하게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엔 항을 2개 줬네. 이렇게 두 개. 자, 그래 놓고 나서 요 식을 잘 분석하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기초점화식이죠.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에 합이랑 똑같다. A에 n이 있고 A에 n 플러스 1이 있고 A에 n 플러스 2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놈을 가지고 몇 배를 했을 때, 그렇지, 이렇게 2배를 했을 때 양 사이드에 뭐랑 똑같다? 합이랑 똑같다. 어디서 말이 본식이야? 그치, 등차 중앙에서 본식이죠. 그쵸? 등차 중앙이니까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재빨리 수열의 종류를 등차라고 딱 써놓고 빨리빨리 첫째 항이랑 공차만 찾아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첫째 항은 소리 지르고 있어요. 4라고. 근데 이제 공차를 주지 않았잖아. 그쵸? 앞에 있는 요 문제는 공차를 3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얘는 공차까지는 주지 않아. 그쵸? 강력한 식이 아니네. 하지만 문제에서 항을 2개 이상 줄 테니까, 그치? 이걸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공차를 찾아주면 되는데 첫째 항, 둘째 항을 줬으니까 얼마 커졌어요? 자, 3 커졌죠? 그 말은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 그렇지, 3이라는 얘기요. 됐죠? 이제 2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일반항 세우면 끝나네요. 공차 3n으로 스타트.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4 돼야 되니까 뒤에는 플러스 1. 됐죠? 이런 식으로 an을 찾아주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이제 분수 점화식이 나왔는데, 자, 우리 점화식 개념 다 배웠으니까 분수 점화식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 분수식이 나오면 뒤집으면 된다고 했어. 일단 분수식은 뒤집고 시작하자는 거야. 분수식을 뒤집고 시작하니까 요렇게 됐죠? 얘도 뒤집고 시작하니까 a의 n분의 1 플러스 2배의 an이 되더라. 이렇게. 근데 얘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하트 공식을 쓰고 싶을 거예요. 하나, 둘, 사랑해요 하트 공식. 그러면 a의 n분의 1 플러스 요렇게 한 사발이 더 때리면 약분되면서 얼마? 자, 요렇게 2가 되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스킬을 하나 알고 있어. 얘를 대문자 a의 n으로 바라보는 엄청난 스킬을. 그러면 얘가 알아서 대문자 뭘로 바뀐다? a의 n 플러스 1로 바뀐다. 그러면 이걸 다시 식으로 써보면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은 대문자 a의 n에다가 계속 얼마를? 2를 더해 나가는 등차 수열이구나. 따라서 수열의 종류를 등차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재빨리 대문자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주면 되는데 공차가 2니까 그냥 2라고 쓰면 되죠. 맞죠? 그럼 대문자 첫째 항 어떻게 구해요? 문제에서 3이라고 줬어요. 이 자식아, 이건 소문자 첫째 항이잖아. 소문자와 대문자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라니까. 소문자를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요? 대문자가 된다니까. 첫 번째 항을 뒤집어서 대문자 첫째 항을 만들어준다. 3분의 1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대문자 AN을 먼저 구하는 거죠. 자, 대문자 AN은 공차 2로 스타트하는 n 플러스, 자,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어머, 빼줘야겠네. 얼마를 빼주면 돼요? 얘가 3분의 6이니까 3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분의 5를 빼주면 되겠죠. 이제 대문자 AN을 구했으니까 신났다고 일반항이라고 해서 얘라고 우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원래 일반항은 소문자였죠? 됐죠? 소문자는 대문자를 뒤집는다. 다시 소문자를 뒤집어서 대문자가 된다. 그러면 대문자를 뒤집으면 소문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줘야 되는데 이거 뒤집으라고 2분의 1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뒤집으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분모에다가 얘를 쫙 써주고 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괜찮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쁘게 정리만 해서 쓰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쓸 거야? 통분하지 마세요. 통분을 왜 합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서, 그치? 3을 곱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분수의 아름다운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값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그럼 3, 3을 곱하니까 이렇게 해서 6n을 만들어내네. 그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를 만들어내고요. 위에는 아주 럭셔리한
3이 보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반항 AN을 이렇게 찾고야 말았습니다. 됐죠? 자, 기초점화식에 관련된 첫 번째 필수 예제. 등차 수열을 나타내주는 아주 기초점화식 연습 한번 해봤고요.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바로 필수 예제 2번으로 넘어가자. 자, 필수 예제 2번은 딱 흐름상 등비 수열을 나타내주는 기초점화식이 나오겠네요. 그쵸? 등비 수열의 수학적 기납적 정의.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수열 AN을 왼쪽 문제 한번 보자. 수열 AN을 이렇게 정의를 했대. 첫째 항 줬고요. 어떤 항은 아니죠. 어떤 항은 아니죠. 요거 지금 약간 낚시야. 요거 공비 2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니까 얘가 이렇게 되네요. 낚시였어요. 걸릴 뻔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뭘 곱해나가는 어떤 상수를 계속 곱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가 무슨 수열이다? 그치?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항 찾고 공비 찾으면 되는데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리고 첫째 항은 문제에서 2라고 줬단 말이에요. 됐지? 그럼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고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았으니까 재빨리 A의 N을 구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비,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 2분의 1의 n-1승이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몇 번째 항 구하래요? 100번째 항 구하랬으니까 n에다가 100 집어넣고 집에 가면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1의 몇 승? 그렇지. 99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가볍게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분의 1의 몇 승이다. 그렇지. 98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됐죠? 근데 얘를 지금 이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2의 마이너스 98승이요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때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8 이렇게 아주 촉깔끔한 답을 얻어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또 흐름상 등비 수열을 나타내주는 기초 점화식이 될 텐데 그냥 다이렉트 점화식이 아니라 약간 돌아서 간다는 등비 중앙을 나타내겠죠. 흐름상. 그럼 얘는 뭐냐면 이제 어떤 항의 제곱은 맞죠?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다. 이걸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부르고 이 식을 보자마자 바로 수열의 종류를 그치? 이제 등비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박살 냈잖아. 아니 여러 가지 수열 했잖아요. 수요 시그마 배우면서. 그럼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 그럼 문제에서 이제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공비는 첫째 항은 그냥 2예요. 문제에서 2라고 줬고 공비는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2에서 4로 넘어갈 때 2에서 마이너스 4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있죠? 이걸 사람들이 공비라고 부르겠지. 왜? 이게 등비 수열이니까.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등비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공비를 곱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공비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A의 N을 구해보면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놈의 n-1승이 될 텐데 이때 문제에서 이제 이걸 만족하라고 했는데 야 이거 딱 봐도 뭐야 그냥 n이 10일 때네요. 선생님 n에다가 10을 넣으면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10번째 항인데 그놈이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9승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홀수승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요, 뒤져요? 그쵸? 살아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얘는 2의 9승이 되고 앞에 2가 있으니까 이렇게 2의 10승이 되겠네요. 아주 촉깔끔하게 n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치? 10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근데 자연수 K를 왜 구해, 인마? 이거 n이 오타입니다. 여러분, 귀여운 오타라고 생각해 주시고. 당연히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이게 오타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얘는 1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주 깔끔한 문제였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바로바로 이제 필수제 3번으로 넘어가자. 이제 기초점화식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점화식 공부를 해야죠. 자, 기본점화식은 몇 개 없습니다. 딱 이렇게만 기억하라고 있잖아. 축차리 그리고 알파법. 요거 딱 2개요. 요거 딱 2개만 기억하는데 하나 더 굳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뭐까지 같이 공부하면 좋다고 했어요? 내신에서 세항 관계식 나온다고 했죠. 그것만 좀 조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점화식은 그냥 개박살 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축차 대입 필수예제 3번 왼쪽 문제 한번 보자. 자, 축차 대입은 언제 쓰냐면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렇게 더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을 더하고 있거든. 그럼 얘는 등차가
아니야. 같을 등을 쓰는 등차가 아니라고. 차이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등차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등차가 아닌데 이걸 등차로 풀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식을 더할 때는 여러분들이 재빨리 등차 수열이 아닌 축차 대입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축차 대입은 그냥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의 2라는 놈은 a의 1에다가 2를 더한다.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의 3는 a의 2에다가 이번엔 4를 더하겠네요.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다 보면 내가 원하는 뭐 나올 때까지, 일반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a의 n이 나올 때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an 나올 때까지 하면 요거 보면서 말해보세요. 요거 한 번호가 하나 작아지죠? 이렇게. 이게 마치 눈에 보이는 n에다가 n-1을 집어넣는 효과네요.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배에다가 n-1 요렇게 되겠죠. 그쵸? 이제 이 식들을, 눈에 보이는 이 식들을 시원하게 뭐 해주면 된가요? 더해주면 된가요? 됐죠? 그럼 왼쪽에는 a2와 오른쪽에는 a2 굿바이. 왼쪽에는 a3, 오른쪽에는 a3 굿바이. 계속 굿바이가 되다 보면 결국 뭐만 남겠니? a에만 남겠죠? 그래서 a의 n이라는 놈은 이제 남아있는 놈들을 시원하게 다 더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더한 걸 뒤에다가 쫙 써주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이제 a의 1 더하기, 그 다음 잘 봐, 2 더, 4 더, 6 더, 뚜루루 뚜뚜,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더할 텐데, 사람들이 a의 1을 문제에서 5라고 줬고요. 그리고 얘를 더할 때 뭐 짝수를 더해도 되고 뭐 등차수열을 더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2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또르르 또뚜 n-1까지 이렇게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1부터 n-1까지의 합을 뭐라고 부릅니까? 2분의 n의 n-1이라고 불러주겠지. 그치?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으니까 둘이 약분될 거 아니야. 이제 전개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답을 내면 내가 원하는 n은 n제곱 빼기 n, n제곱 마이너스 n, 그래 놓고 앞에 플러스 5를 더해주니까 이렇게 아주 초깔끔한 답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축차 대입 별로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말하면서, 아이고 숨이 차, 말하면서 이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린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보다 훨씬 빨라요. 반 정도 시간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축차 대입을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데, 축차 대입은 지금과 같이 등차 수열처럼 보이는데 숫자를 더한 것이 아니라 뭘 더할 때? 식을 더할 때 쓴다. 이게 바로 축차 대입이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 바로 보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사실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불분명해. 불분명해? 출제자의 의도는 그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뭐지? 답을 내고도 이게 맞나? 이런 문제지. 그냥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낸 답이 바로 답이야. 이게 지금 첫째 항을 A라고만 줬기 때문에 답을 내면 당연히 숫자로 나오지 않고 뭐야? 문자로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일단 첫째 항을 A라고 그냥 준 것 뿐이고요. 갑자기 요런 놈을 줬네요. 그쵸? 요 놈보다 조금 더 보기 좋은 식이,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얼마를 더해 나간다? 이렇게 fn을 더해 나간다.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뭘 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식을 더하고 있구나. 이걸 딱 인지하는 순간 이거 무슨 대입법? 그치? 축차 대입법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축차 대입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요. a의 2는 a의 1에다가 f의 1을 더해주시고요. a의 3는 a의 2에다가, 그치? f의 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뭐 나올 때까지. 그치? an 나올 때까지. 여기 an 나올 때까지 해버리면 얘가 a의 n-1이 되고요. 플러스 f의 n-1이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빠르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니은자를 시원하게 긋고 눈에 보이는 모든 식들이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화끈하게 없애버리겠습니다. A2, A2 굿바이. A3, A3 굿바이. 계속 굿바이가 되다가 내가 원하는 뭐 나와? AN만 딱 남겠지. 따라서 A의 N은 이렇게. 그럼 눈에 보이는 누구? 남아있는 얘네들만 아주 화끈하게 다 더해주면 되니까 A의 1 플러스 F의 1 플러스 F의 2 플러스 따라라 띠띠 F의 n-1 요겁니다. 그죠? 따라서 A의 n은 문제에서 첫째 항을 A라고 줬으니까 A 플러스 됐죠? 이거 그냥 써도 돼요. 여러분 여기 써도 되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얘를 간단하게 시그마 K는 1부터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써도 답이야 얘들아. 답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 그럼 1부터 n-1까지를 더했으니까 몇 개를 더하고 있어요? 그치? n-1개를 더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n-1을 딱 써주시고
그쵸? 항상 F 괄호는 변하지 않고 요 안에 있는 알맹이만 뭐야? 변하고 있지? 안에 있는 알맹이가 1, 2, 3, 4 따라라 땄다니까 이렇게 K라고 써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 더하기식을 시그마인 한 단어로 바꿨다. 이렇게. 이것도 답이고 여러분 이것도 답입니다. 알겠죠? 둘 다 맞는 답이고 출제자 의도는 여기까지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 그건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 쓰세요.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우, 지, 마. 이걸 외우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두뇌를 이렇게 가두겠다는 얘기야. 가두리 양식으로 이렇게 다 가둬놓고 절대 저 바깥 세상은 나가지 않게. 그런 어떤 만화가 있었는데 진격의 거인이라고 가둬놓고 여기서 살 거야. 오타쿠 아닙니다. 좋아요. 만화는 좋아해요. 선생님 만화 되게 좋아해. 만화는 보면 약간 가식이 있잖아, 얘들아. 근데 그 뭉클함이 있죠. 딱 그 소년 만화 같은 거 있잖아. 나는 꼭 반드시 친구를 지킬 거야. 이런 거. 근데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건데 난 그렇게 살고 싶거든, 만화처럼. 만화처럼 살고 싶어요. 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나보다 더. 마음이 그래.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현실에서는 그러면 내가 죽어. 근데 만화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대리만족이라는 걸 느끼나? 오타쿠인가, 그러면? 아무튼 뭉클하잖아요. 선생님 뭉클한 거 되게 좋아해. 감동적인 거 이런 거. 선생님 그리고 친데레는 아니고 선생님 대놓고 감동 주려고 노력하고. 자 보세요. 필수예제 4번. 필수예제 4번도 이제 축차 대입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어떤 항은 바로 앞항에다가 식을 더한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항은 바로 앞항에다가 식을 곱한다의 개념을 여러분 또 공부하면 됩니다. 등차 다음에 등비를 배운 것처럼 식을 더하는 걸 배웠으니까 식을 곱하는 걸 그 다음에 배우는 거야. 근데 얘를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네요.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식을 계속 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식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등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저게 숫자였으면 얘는 등비야. 기초점화식이죠. 근데 여기가 식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등비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식을 곱하고 있다. 무슨 대입? 축차 대입. n에다가 1 집어넣으세요. A2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4 A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써보면 A의 3라는 놈은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리고 A2 계산은 여러분들 충분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짱짱짱짱짱. 내가 원하는 뭐 나올 때까지 AN 나올 때까지. 그쵸? 그럼 요거 보면서 찾으면 돼요. 아래 첨자 그대로 똑같네요. n분의. 그리고 항상 위에가 밑에보다 2 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도 좋고, 아니면 원래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아무튼 찾아내세요. 그런 다음에 시원하게 니은자를 긋고 눈에 보이는 식들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되지. 아까는 다 더했잖아. 왜? 식들이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더했는데, 이번에는 식들이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곱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굿바이의 개념이 약분. 굿바이의 개념이 약분. 언젠간 다 약분이 되고 얘까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는 뭐만 남겠니? A의 n만 남겠네. 나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 식들을 전부 다 뭐 하고 있다고? 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놈들. 요놈들을 지금부터 싹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시작. A의 1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좀 더 쓸게요. 왜 이게 안 없어지니까 4분의 6 정도까지 쓰고 곱하기 점점점. 그러면 얘가 사라진단 말이야. 요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밑에 몇 개가 남아요? 요렇게 2개가 남는단 말이야. 근데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개수가 똑같겠지. 분모가 10개면 분자도 10개였겠지. 그럼 약분의 개념을 써가지고 요렇게 밑에 2개가 남았으면 저쪽 제일 마지막에 가서도 몇 개가 남아야 돼? 2개가 남아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이거였잖아. 그럼 바로 앞에 거 하나만 더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약분이 되면서 요렇게까지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밑에 몇 개가 남으니까 2개가 남으니까 위에도 몇 개. 이렇게 2개가 남는다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을 얼마라고 줬냐면 이걸 1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럼 1은 곱하나만 하니까 버리시고요. 2, 3은 6분의 얘네들이 곱해서 그냥 써주세요. 이거 좀 전개 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누군가가 여러분 걸 채점해 줄 때 이거 눈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 그쵸? 눈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써서 답을 출력하는 게 좀 더 채점해 주시는 분한테 도움이 돼요. 알겠죠? 혼자 채점을 한다. 그럼 전개를 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이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 수부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n에다가 20을 쿡쿡쿡 집어넣으면 6분의 21, 2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이 되면 최대한 약분을 할 건데 요거 한번 약분하면 11 남고요. 얘는 얼마? 3이 되겠죠? 한 번 더 약분하니까 이렇게. 그치? 그럼 7이랑 11이랑 곱하니까 행운에 77이 나왔네요. 요게 깔끔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또 보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있네요. 근데 뭘 곱하고 있냐면 또 마찬가지로 식을 곱하고 있는데 그 식 자체가 3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의 형태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이렇게 뭘 곱하고 있으니까 식을 곱하고 있으니까 보자마자 축차 대입을 써야겠구나. 등비수열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a의 2는 3의 1승에다가 a의 1을 곱한 거고 a의 3는 3의 제곱에다가 a의 2를 곱한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돼서 내가 원하는 뭐 나올 때까지 AN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선생님 A8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밑에 있는 문제에서 3의 55승이 몇 항인자 이거 몇 항인가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AN 구해놓으면 되죠. AN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3의 n-1승까지 가고 A의 n-1승까지 오겠죠. 이렇게. 그럼 시원하게 눈에 보이는 식들을 전부 다 뭐야?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곱하면 굿바이 하겠습니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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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분 되겠죠. 다 약분되면서.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AN이 나올 때까지 AN 딱 혼자 남죠. 그럼 이쪽 싹 곱해주면 얘가 이만큼 이렇게 곱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의 1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따라라 띠띠 3의 n-1승까지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수법칙에 의해서 첫째 항은 문제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곱 하나만 하면 얘네들을 싹 곱하면 되는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지수들이 전부 다 뭘로 연결돼 버려? 그렇지.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이 돼 버리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깔끔한 답을 얻어내면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에 n-1이 되는 아주 귀여운 일반항이 등장. 됐나요? 그때 이제 A8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8 쿡쿡 집어넣으면 되네요. 8 쿡쿡 집어넣으면 87, 87인데 이게 약분하면 4, 7에 28. 3에 28승. 3에 자꾸 욕을 하게 만들어요. 답이. 3에 28. 됐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갑자기 저놈이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3에 55승이 되는 그런 n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n이 얼마면 돼요? 그치? 11이면 되네요. 그래서 몇 번째 항이다. 11번째 항이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11번째 이렇게 써줘도 되고. 오케이? 쉽죠? 이렇게 축차 대입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 여러분들 축차 대입은 하는 방법은 쉽고 이걸 쓰는 걸 귀찮아하면요 여러분 수학을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축차 대입까지 했으니까 잠깐 좀 마음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어요. 밑에 있는 유제들도 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필수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은 이제 알파법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그 알파법도 개념을 여러분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알파법이 언제 써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없었대. 여기 2가 없었어. 2가 없었어. 그러면 어떤 항은 바로 앞항에다가 3을 계속 곱하는 과정이니까 수열의 종류는 등비수열. 됐죠? 근데 반대로 이 3이 없었어요. 자, 3이 없었으면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뭘 더해나가는 과정. 2를 더해나가는 과정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아니 얘가 없었으면 등비수열이고 얘가 없었으면 등차 수열인데 둘이 같이 있네. 약간 이 느낌. 요 느낌을 만나면 여러분들 재빨리 요건 알파법을 써야겠구나. 그럼 알파법이 뭐냐면요. 얘가 반드시 이렇게 저번에도 계속 그러는데 1을 왜 이렇게 크게 쓰죠? 이렇게 반드시 얘가 여기 앞에 3 맞춰주면서 계속 맞춰주면서 반드시 얘가 이렇게 100% 식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알파법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알파를 진짜 구해야 돼. 여러분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전개 한번 해보는 거죠. 상수항만 비교하는 거야. 여기 3알파 나오죠? 여기 상수항은 알파네요.
얘가 일로 넘어가면서 얘를 2알파로 만들어주겠죠? 그런 2알파가 상수항인데 그 상수항이 얼마면 된대? 2면 된대요. 아, 따라서 알파라는 놈은 얼마면 된다? 자, 1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식을 이렇게 쓰지 않고 진짜 알파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그치? 1을 집어넣어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에다가 1을 더한 결과는 3배에다가 a의 n에다가 자 1을 더한 결과랑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만식에서 정말 제일 고급 스킬, 가장 어려운 가장 제일 고급 스킬이 바로 치환기법이죠. 그쵸? 요 소문자에다가 1을 더한 걸 대문자라고 놓으면 알아서 얘가 뭘로 바뀌는, 그치?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식을 써주면 이렇게 아주 초깔끔한 기초 점화식이 탄생하게 되더라. 수열의 종류는 뭐예요? 등비수열. 됐죠? 그럼 따라서 대문자 a의 n이라는 이 수열 자체가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첫째 항 구하시고 공비 구해주시면 될 텐데 공비는 그냥 3이에요. 약 이렇게.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대문자의 첫째 항을 구하는 거야. 소문자가 아니야. 소문자의 첫째 항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자, 1이라고 돼 있으니까 1에다가 1을 더해. 소문자에다가 1을 더해서 대문자를 만들었으니 얘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문자 a의 n을 완전히 개박살 냈더라. 수열의 종류는 등비수열이었는데 첫째 항은 2고 공비는 3이니까 2 곱하기 3에 n-1이다. 이렇게 대문자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근데 우리는 대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대로 얘를 그대로 환원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난 소문자 구하고 싶어요. 소문자.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반대쪽으로 싹 넣어주시면 아주 깔끔한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알파법이라는 걸 잘 활용을 하면 식을 한번 변형할 수 있는데 식을 변형하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식을 변형하고 나면 그냥 끝이야. 집에 갈 수 있어. 그치? 기초점화식으로 돌아오는 치환기법을 써주시면 아주 깔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유제도 잘 풀어보시고요. 필수이제 6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필수이제 6번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필요가 없고요. 수능을 준비하죠, 다. 내신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점화식이다. 무슨 점화식이냐? 항이 3개짜리. 하나, 둘, 셋. 이렇게. 항이 3개짜리가 보일 때는요. 일단 뭐부터 확인하냐면 개수들. 이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걸 먼저 확인합니까? 그렇지. 다 더해서 0이 되는 걸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다 더해보면 0 맞아요. 그쵸? 이렇게 0이 되면 무조건 100% 식변형이 가능하다. 어떻게 식변형을 하냐면요. 가장 큰 항. 여기 앞에다가 괄호 여시고 개수 맞춰주게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뒤에는 그냥 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떤 항에서 바로 앞항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 요 생각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2배의 a의 n 플러스 2 얘는 쓴 거야. 얘는 사용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전개를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2배의 a의 n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이건 마이너스 3배였잖아. 그쵸? 그럼 여기 3개를 써야 되는데 여긴 2개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하나가 남아있거든? 그 하나를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놈도 마저 넘기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식변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요 항번호가 큰 놈이 있고 항번호가 작은 놈이 있는데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 2를 나눠서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보기 좋죠. 그쵸? 어떤 항은 바로 앞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한다. 이 느낌을 찾고 싶으니까.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보이네요. 얘를 재빨리 치환해서 대문자 a의 n이라고 놓고 싶잖아. 그럼 알아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항번호가 하나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그럼 또 이제 기초점화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2분의 1의 대문자 a의 n이 될 것이다.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를 등비라고 써놓고 대문자의 첫째 항과 자, 공비를 구하면 되는데 공비는 그냥 2분의 1이네요. 됐죠? 그럼 대문자의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대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소문자에서 소문자를 빼서 대문자를 만들었거든? 대문자 1은 소문자 2에서 소문자 1을 빼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서 얼마가 나온 거야? 1이 나온 거죠. 원래 첫째 항은 1이었고요. 대문자의 첫째 항은 여기서 얘를 빼서 1이 나온 거야. 저기는 첫째 항이랑 같아지는 건 우연의 일치라고. 아무튼간 얘는 2에서 1을 빼서 1이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대문자 a의 n이라는 놈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n-1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나는 대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를 구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재빨리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원래대로 돌려치기
환원시켜주면 된다.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항은 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떤 항은 요거 이렇게 넘기면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식을 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돌아가게 된 거야? 그치? 축차 대입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싹 지워주시고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내신에만 나와. 수능엔 잘 안 나온다고. 이게 너무 여러 가지를 계속 계산만 하는 거라서 수능에서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요. A에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보기 좋게 넘겨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수 있는데 이건 결국 필수 예제 다다다다다다다다 몇 번? 3번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2분의 1의 n-1승을 더해 나간다. 어떤 식을 더해 나간다. 그럼 딱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는 몰라. 그냥 축차 대입으로 풀겠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그럼 축차 대입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디 있자? 여기 있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의 2는 a의 1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1 이렇게. a의 3는 a의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해 나간다.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뭐 나올 때까지 an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요거 좀 조심하자. 요게 2일 때 1승이었으니까 n-1일 때는 얘가 n-2승이 뜨겠죠. 그래 놓고 나서 주어진 식, 눈에 보이는 식들을 전부 다 시원하게 더하면 되겠지. 왜? 얘네들이 다 더하기로 연결된 식이니까. 그러면 전설의 굿바이가 되고 내가 원하는 뭐만 AN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시면 A의 N이라는 놈은 남아있는 놈 얘네들 샥 더하면 되죠? 근데 A의 1이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됐죠? 이제 얘네들만 싹 더하면 돼요. 얘네들은 등비수열이네. 수열의 종류는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이 얼마고? 그치? 1이고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지금부터 싹 더하면 되는데 이제 몇 개인지를 세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몇 개인지 셀 때 제발 이걸 보고 세지 마. 이게 n-2면 n-2개니? 아니거든. 이게 정확히 몇 개를 썼는지만 알면 되잖아. 그럼 셀 때 여러분 요거 세면 되지 않을까? 1, 2, 3, 4 따라라따따보 n-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n-1개를 더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이런 거 좀 조심하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첨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뒤에다가 뭐만 써주면 되냐면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n-1개 더해주세요. 분수 찍고 1-2분의 1 1-2분의 1 몇 개를 더해주세요? n-1개를 더해주세요. 첫째 항은 얼마? 그대로 1 쿡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계산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화를 낼 테니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요게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앞에 2로 바뀌면서 얘 꺼지겠죠? 그럼 전개를 하면 2인데 요 앞에 1이 있으니까 얘가 3이 될 것이고. 됐죠? 전개를 하면 뭐 2, 이렇게 쓰자. 2 곱하기 2분의 1에 n-1승이다. 요렇게 써도 답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근데 좀 더 촉깔끔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2랑 얘가 하나 약분되면서 얘가 이제 2분의 1에 하나가 또 줄어드네요. 약분이 돼버리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A의 N을 만들어 주시면 아주 깔끔한 풀이가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필수예제 6번을 풀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수예제 6번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지워지죠? 잘 지워지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유제도 잘 풀어보셔. 자, 필수예제 7번. 자, 필수예제 7번부터는 이제 더 이상의 공식이 없어. 물론 이거 뒤에서 배우는 이제 응용점화식에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우연일치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기초점화식들 배웠단 말이야. 그럼 딱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가 등차 또는 등비. 됐지? 그 다음에 축차 대입 배웠고 알파법 배웠고 그리고 이 둘을 같이 활용해서 뭘 배웠죠? 항 3개짜리를 배웠단 말이야. 이게 다야. 이게 점화식 끝. 이 뒤부터는 뭐냐면 응용점화식 남았고요. 응용점화식. 정말 말 그대로 응용을 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 요거 하나 남았거든. 근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점화식을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점화식이 아니잖아. 이 느낌을 받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 아니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닌 거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때려박습니다. 다 때려박겠다는 건 뭐냐면 첫째 항이 1인 상태를 유지하고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의 2 플러스 a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다 때려 박는 거야. 그럼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요. 요것만 남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써놓는 거야. 둘째 양은 뭐다? 그래 1이다. 이렇게. 됐나요? 또 갑니다. 그냥 n 대신에 하나 한 번을 늘려버리면 스피드가 붙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홀수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살 테니까. 그럼 얘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방금 얘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자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돼줘야? 그치?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양 써줍니다. 이렇게 약간 규칙이 발견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일단 또 늘려봐. 또 늘려봐. a의 4 더하기 a의 3라는 놈은 이번엔 얘가 2가 되겠네요. 2 마이너스 2 그 다음 2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양을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5로 바뀌어야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네 번째 양은 얼마다? 5다. 자, 느낌 오나요? 이 첫 번째 양은 혼자서 살아 숨쉬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약간 홀수의 느낌 나죠? 그러니까 항상 수열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양부터 어떤 규칙을 갖는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첫 번째 양부터 항상 어떤 규칙을 갖는다고 말할 필요는 없고 둘째 양 이후부터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규칙을 갖지 않은 놈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수열이라고 부른다. 수를 나열해 놓기만 하면 수열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네 번째 양 두고 있으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한 번만 더 해보면 되겠죠? 다섯 번째 양과 네 번째 양을 더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방금 네 번째 양을 5라고 줬으니 얘가 얼마가 되더라?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7이 되더라. 따라서 다섯 번째 양을 구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7이 되더라. 자, 여기서 확신할 수 있어요. 됐죠? 얘는 어떻게? 1, 3, 5, 7 홀수로 쫙 나가는데 풀마가 반복될 것이다. 둘째 양 이후부터. 됐죠?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100번째 양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100번째 양은 이제 홀수를 볼 필요가 없네. 홀수를 봐야겠나? 그래? 보자. 이렇게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00번째 양을 구하고 싶은데 100번째 양은 여기가 이제 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짝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짝들을 보는 거야. 이렇게 짝들을 봤더니 다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플러스로 생겼으니까 얘도 플러스다. 둘을 먼저 결정해 주자.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1357 따라라 떴다요. 1357 따라라 떴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몇 칸 떨어져 있는지 그냥 보는 거야. 두 번째 양이랑 100번째 양은 몇 칸 떨어져 있니? 그렇지. 98칸 떨어져 있죠? 됐죠? 이제 부호는 무시하고 보는 거야. 그럼 1, 3, 5, 7 이런 식으로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98칸 차이가 날 때는 98, 2를 그대로 뭐 해주면 돼요? 그치? 해주면 되죠. 어디다가? 1에다가. 그래서 답은 1이라는 놈에다가. 그치? 98을 2라는 놈을 98번 더해준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어버리면 그냥 끝나. 등차 수열 일반항으로 풀어버리면 끝나죠. 그럼 2, 8에 16, 2, 9, 18. 거기다가 뭘 추가시켜서 1을 추가시켜서 럭셔리하게 197이라는 아주 더러운 답을 얻어냅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마가 반복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부호를 무시하는 거야. 부호는 마지막에 결정을 하거나 처음에 결정을 해놓고 시작한 다음에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필수예제 7번 한번 볼까? 필수예제 7번을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하여. 오케이. 자연수 n에 대하여. 필수예제 7번을 보고 있었죠.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와. 본 적 있니? 본 적 있는데요, 선생님.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2배 한대요. 자,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1을 뺀대요. 선생님, 위에 건 등차 수열이고 밑에 건 등비 수열이에요. 근데 어쩌라고요? 이게 지금 양갈래가 쳐져 있거든. 그래 놓고 얘가 A의 n이 짝수면 이거, A의 n이 홀수면 이거래요. 항상 이 위의 규칙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위에도 했다, 밑에도 했다가, 밑에도 했다가, 위에도 했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수열은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막 일찍 빼다가 갑자기 2배를 확 해. 또 2배를 확 해. 뭐야 이거? 등차도 아니고 증비도 아닌 거거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놈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밖에 없다? 그치, 대입밖에 없다. 대입을 통해서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넷째 양 따라라따다 찾는 거야. 그러다가 규칙이 나오면 thank you. 규칙이 안 나오면 싹 지우고 다시 해봐야 돼. 알겠지? 무조건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나요? 규칙이 없는 수열을 냈다고요? 어떻게 풀어? 출제자도 못 풀어. 출제자도.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그치?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통해서 답을 내주면 된다. 자, 첫째 양은 3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둘째 항을 구하고 싶거든?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해석법이야. 둘째 항은
첫째 항이 짝인지 홀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첫째 항이 홀이네요. 그러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 밑에 거는 몇 배 아래. 방금 구해놓은 요 3에다가 2배 하세요. 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스피드 좀 붙어요. 세 번째 항은 바로 앞에 있는 놈을 보세요. 그 놈이 짝이면 위에 거 하세요. 위에는 1 빼세요. 됐죠? 자, 네 번째 항은 여기까지 괜찮죠? 네 번째 항은 바로 앞에 있는 놈이 홀이에요. 맞죠? 얘가 홀이야. 그러면 아래 거 하세요. 몇 배 하세요? 근데 이거 규칙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게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쵸? 좀 힘드네. 괜찮아. 문제에서 뭘 구하래? 그렇지. 7번째 항 구하래잖아. 지금 나 4번째 항까지 구했다. 5번째 항 구한다. 바로 앞에 있는 놈 보세요. 짝수예요. 짝수에 1 빼니까 뭐야? 그렇지. 9 되겠죠. 이렇게. 6번째 항은 홀수니까 2배 하라고요. 스피드 붙겠죠. 마지막으로 7번째 항은 짝수니까 2배 하세요. 얼마? 36이에요. 사실 얘도 억지로 규칙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규칙성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얘가 이 수열을 아주 럭셔리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치?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성을 좀 발견하기 힘드니까 그냥 문제에서 몇 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치? 7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점화식, 내가 처음 본 적도 없다. 내가 본 적도 없는 점화식을 만나면 뭐 하자고요? 일단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규칙성이 발견이 될 것이다. 규칙성이 발견이 안 되면 뭐 할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7번째 항 구하라고, 진짜 7개 다 구하라고 그렇게 문제에서 출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응용 점화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응용 점화식이라고 해봤자 이미 배웠어. 내가 선생님이 기본 점화식 설명할 때 있잖아. 그때 전설의 치환 기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점화식에서 나오는 가장 고급 스킬이다. 자, 그 고급 스킬을 이제 대놓고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자, 응용 점화식도 여러분들 그냥 똑같아. 앞에 있는 기본 점화식이랑 식변형을 잘 한 다음에 그걸 기초 또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응용 점화식을 만났는데 이걸 보면서 이건 경험이야.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야 돼요. 이걸로 나누고 싶지 않니? 선생님 갑자기요? 갑자기 얘로 나누고 싶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러분들이 얘로 양변을 나누고 싶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4라는 놈은 A의 N, A의 N 플러스 1 분의 A의 N, A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왜 나눴는지 이제 보이죠? 그쵸? 여기서 무슨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사랑의 화트 공식을 한 샤바리, 두 샤바리. 그러면 A의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의 N분의 1 이렇게 아주 초깔끔하게 식이 변형이 되네요. 근데 이건 이미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얘를 선생님 대문자 A의 N으로 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대문자 A의 N 플러스 1로 바뀐대요. 끝! 그랬더니 얘는 기초점화식이 탄생했네요.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대문자 A의 N을 절로 넘겨버리면 대문자 A의 N에다가 4를 계속 더해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죠? 대문자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등차 수열이다. 재빨리 첫째 항 대문자를 찾고 공차는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대문자의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소문자를 뒤집어서 대문자를 만들었는데 소문자를 1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걸 뒤집어서 1이 된 거지 그냥 저게 1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건 아니야. 됐죠? 그럼 럭셔리하게 대문자 A의 N을 4N 첫째 항 1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빼기 3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문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소문자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뭐 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A의 N을 구했더니 4N-3 그놈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럼 A의 N을 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A의 15 구하고 집에 가면 되겠네. 여기 N에다가 15를 푹 집어넣으면 60에서 3 빼니까 얼마야? 57. 따라서 답은 57분의 1이라는 아주 귀여운 답이 얻어진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왼쪽 거는 앞에서 또 했던 문제죠. 뭐 유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중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른쪽 문제는 이게 진짜 응용 점화식이야. 자, 얘는 되게 웃긴다, 얘도. 비슷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해. 이거 2가 없었잖아요? 이거 축차 대입이야. 됐죠?
얘가 없었잖아요? 그럼 등비수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축차 대입인데 이게 없었으면 축차 대입인데 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개수가 달라요. 자, 이럴 때는 응용 점화식이고 당연히 문제에서 출제자는 풀 수 있게끔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럼 변형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때 이 생각합니다. 이놈 밑에는 n 플러스 1에 관련된 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요놈 밑에는 n에 관련된 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 혼자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처리가 안 돼. 근데 얘랑 n 플러스 1에 관련된 어떤 식이 같이 있다. 그럼 좋아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있으니까 n에 관한 식이 나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 느낌. 그 느낌을 잘 보면 얘가 되게 재밌네요. 얘가 2에 n 플러스 1 이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n 플러스 1에 관련된 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양변을 얘로 나눠보는 거야. 얘로. 그럼 얘로 나누자. 딱 얘로만. 그럼 양변을 얘로 나누면 식을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왕 맞춰줄 거 같이 좀 맞춰주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얘는 여기 안 맞는데요? 아니야. 얘도 맞춰줘. 문제가 그러도록 다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뭐만 남냐면 얘로 나눴으니까 2만 남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럭셔리하게 얘를 약분할 수 있거든. 약분하면 얘가 없어져요. 하나가. 그러면서 와우.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n, 여기에 n이 있는 거. 이렇게 첨자들이 맞춰진단 말이야.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얘를 뭘로 치환하고 싶니? 그치? 얘를 대문자 a의 n으로 치환하고 싶지 않니? n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호를 하나씩 키운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대문자 2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을요. 대문자 a의 n에다가 2를 더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아까 요거 2 약분된 거야. 됐죠? 그럼 아주 귀엽게 무슨 점화식으로 바뀌었어? 기초 점화식으로 바뀌었네요. 얘가 등차라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재빨리 첫째 항 구하고 공차를 찾으면 되는데 공차는 그냥 2야. 됐지? 그럼 첫째 항만 구하면 되는데 요 대문자의 첫째 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소문자의 첫째 항을 뭘로 나눠주세요? 2로 나눠주세요. 소문자의 첫째 항을 2라고 줬는데 그걸 2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1이야. 됐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대문자 a의 n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니까 2n-1이구나. 요렇게. 근데 나는 대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를 구하고 싶고 우리가 요 놈을 얘로 치환했던 거니까 그대로 환원시키면 2의 n승분의 a의 n. 그 놈이 뭐다? 2n-1이야. 요렇게. 그러면 진짜로 깔끔스럽게 대문자 a의 n을 구해보면 2n-1이라는 놈에다가 그대로 2의 n승을 곱해주세요. 요렇게. 오케이? 사실 별거 없죠?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아까 항 3개짜리 있잖아. 그게 계산이 졸라게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고 계산을 여러 번 해서 답을 내야 되는 아주 제일 싫은 문제고요. 아무리 응용점화식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식변형만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치안기법 아주 최고의 고급 스킬이죠. 이 치안기법만 잘 활용하면 결국은 다 앞에서 배운 걸로 다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축차 대입, 기초 점화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축차 대입 그리고 알파법 요거 2개만 딱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알겠죠? 모든 점화식들은 다 식변형을 통해서 글로 갈 거다. 그럼 그것만 풀 줄 알면 풀면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아니야. 듣도 보도 못했어. 그거 대입만 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제 점화식 하나가 더 남았거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멘탈이 굉장히 막 개박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이 좀 들어가야 돼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자, 대망의 필수 예제 9번이에요. 타이틀 보니까 SN이 포함된 점화식 이렇게 돼 있죠. SN이 포함된 점화식.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점화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왜냐하면 뭐 계산법은 쉬워. 계산법은 쉽고 풀이 과정은 딱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기 딱 좋은 그런 점화식이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답을 다 냅니다. 답을 다 내고 답이 틀려. 물론 답을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잘 배워놔야 돼요. 뭐냐면 일단 SN을 포함한 점화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점화식이 하나가 딱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때는 딱 하나의 스킬만을 씁니다. 뭐냐면 S의 N 마이너스 S의 N-1 요 놈은 뭐다? AN이다. 자, 개념 시간에 여러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개념 시간에 선생님이 요식을 딱 써놓고 뒤에다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걸 이런 점화식을 풀 때만큼은 이렇게 식으로 기억하지 말라고 했죠?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S에서 S를 빼서 A를 만드는 이 스킬을 발동시켰을 때는 오케이? 스킬 사용시 이렇게 한국말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했을 때는 첫째 항이랑 둘째 항의 관계는 오케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한국말로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다고 했어요. 첫째 항의 둘째 항의 관계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는 말할 수 없다. 그럼 뭘 말할 수 있는데요? 둘째 항 이후 이 둘째 항 이후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첫째 항의 둘째 항의 관계는 모른다.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둘째 항 이후의 상황만을 말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놈을 풀 때 여러분들이 SN에서 S에 n-1을 빼야 된다는 그 스킬을 쓸 건데 그렇다고 꼭 항상 n에다가 n-1을 집어넣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항분으로 늘려주는 게 인간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좀 더 좋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항분으로 늘려주는 걸 좀 추천을 할게요. 그러니까 식을 하나 쓰겠다는 거야. 항분으로 하나 늘려서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서 식을 하나 싹 만들었어. 그래놓고 나서 얘네들을 뺍니다. 근데 뺄 때는 당연히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는 습관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되는 놈이 있고 계산이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자, 계산이 되는 놈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얘를 빼면 2로 묶었을 때 S의 n 플러스 1에서 S의 n을 뺐으니까 A의 n 플러스 1이 남아요. 됐죠? 1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는단 말이야. 요렇게 왼쪽 계산이 가능하니까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은 계산이 안 돼. 요건 a의 n이고 요건 a의 n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써주는 거야. a의 n 플러스 1. 됐죠? 빼기 요렇게 그냥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가 또 되는 놈은 또 정리를 합니다.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1로 보내버리면 얘가 1로 넘어가면서 n 플러스 2 미안합니다. 요게 이렇게 넘어오면은 얘가 이제 n 되면서 a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n 플러스 1의 a의 n 요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야 돼? 그치? 얘로 나누고 싶어야 돼요. 요렇게 나누고 싶어야 돼. 그랬더니만 우리가 봤던 식이 보여요, 선생님.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아니라 뭐다? 그치? 식이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축차 대입으로 넘어갔죠. 자, 축차 대입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우리가 만약에 이걸 식변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식을 만났다면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3 넣고 이랬겠지만 우리가 이 식을 만들어내기 중간 과정에서 이 스킬을 사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스킬을 사용하는 순간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를 말하게 되잖아.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럼 둘째 항 이후부터의 관계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n에다가 뭘 집어넣기 시작한다. 그치? 2를 집어넣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그쵸?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3의 a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af는 이제 늘려가면 되죠. 늘려나가면 3분의 4의 a의 3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뭐 나올 때까지 an 나올 때까지만 합니다. an 나올 때까지 하면 요거 보고 이제 맞춰주면 되겠네요. n-1분의 n의 a의 n-1이 딱 될 것이고 축차 대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식들을 전부 다 뭐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A3, 오른쪽에 있는 A3 약분 계속 약분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뭐야? AN만 나올 것인데 그 A의 N은 결국은 A의 2라는 놈에다가 곱하기 시작하겠죠. 2분의 3, 3분의 4, 뚜루루뚜뚜 2분의 3, 3분의 4. 자, 바로 약분되죠. 계속 가서 어디까지? n-1분의 n까지 오게 될 텐데 약분이 되면 요놈이 이제 어떻게 바뀐다? 2분의 a2의 n 요렇게 바뀌겠죠. 됐니?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한 이 a의 n이 뭐보다? 둘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만을 말해야 되니까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럼 선생님 a2는 어떻게 구해? a2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a의 2는 변형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식 있잖아. 여기서 구해줍니다. 오케이? a의 2 어떻게 구하냐면요.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배의 s의 2는 n 대신에 2 집어넣어주면 3배의 a의 2가 되거든. 근데 이 s의 2라는 놈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a의 1과 a의 1 3이네요.
A의 원 3이랑 A의 2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놈인가 봐. 그럼 전개를 쿡쿡 해버리면 6 그리고 2배의 A의 2가 되겠죠. 자, 이놈이랑 이제 두 놈을 갖다고 놓으면 넘어가면서 6이라는 놈이 바로 A의 2가 될 텐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 6이라는 놈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둘이 약분되면서 뭐가 되냐면 3n이 되네요. 아, 그래서 A의 n은 3n이 된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만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첫째 항은요? 아니 첫째 항은 저기 있잖아. 첫째 항은 이렇게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첫째 항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 문제는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라서 분명히 내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만 구해놨는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3이 되죠. 그럼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얘는 우연의 일치로 둘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만 어떤 규칙을 갖게 돼야 되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첫째 항부터 그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가 된 것뿐이야. 그냥 아시겠죠? 반드시 답을 쓸 때 이렇게 나눠 쓰는 습관을 하세요. 알겠죠? 이걸 나눠 쓰는 습관을 해도 돼. 야, 어차피 이걸 답 이렇게 쓰면 갑자기 선생님이 야, 틀렸어. 감점. 이러실 리가 없다고. 감점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근데 이건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이제 같이 쓰면 된다. 요것만 하고 들어가면 되지 뭐.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쓰려고 자꾸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게 따로 쓰면 돼요, 따로 쓰면. 그냥 첫째 항은 혼자 독립적으로 3이고 둘째 항 이후부터 어떤 규칙을 갖는데 그게 바로 얘다. 근데 얘는 우연의 일치로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도 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뒤에 이제 유제 27번 이런 거 풀 때 답이 틀려요. 아니 내가 풀었는데 왜 틀려? 이거 첫째 항부터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SN과 AN이 섞였을 때는 반드시 스킬을 발동시켜. S에서 S를 빼서 A를 만드는 스킬을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이제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는 노가다를 이용해서 방금처럼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계산처럼 반드시 첫째 항, 둘째 항의 관계를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둘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만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점화식 끝. 선생님 이것만 알면 내신에서 나오는 어떤 점화식도 다 풀 수 있나요? 네.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물론 식변형이 좀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식변형만 할 수 있으면 식변형을 했을 때 치환기법을 써가지고 답을 낼 수 있다. 됐죠? 이것만 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점화식이 끝났어. 점화식이 끝났는데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증명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거지. 앞에 개념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도미노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도미노의 원리. 내가 첫 번째 도미노를 툭 쓰러뜨리면 다 넘어가잖아. 바바바바바바바. 오케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는 걸 n이 1일 때의 상황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세 번째 도미노도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이. 그건 미래로 가자고 했죠. 미래로 가서 K번째 도미노를 이렇게 쓰러뜨린 거야. 이해돼요? 그때 그 다음 있던 도미노가 쓰러짐을 보이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도미노를 치는 순간 바바바바바바박 다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걸 수학적으로 옮겨놓은 걸 사람들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개념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 어떤 문제는 서술형에서 그냥 명제 딱 주고 이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좀 이렇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쉬워. 여러분들 누구나가 접근하고 누구나가 풀 수 있어. 근데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전부 다 이렇게 빈칸 추론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얘는 그냥 빈칸 추론이라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일단 10번 문제 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참이면 명제 p의 n 플러스 3이 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이다. 딱 이것만 준 거야.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p1이 참이면 p4가 참이다. 자, p4가 참이면 p7이 참이다. p7이 참이면 p10이 참이다.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다. 괜찮죠? 그럼 기억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방금 했네요. p1이 참이면. 자, p1이 참이면 p4가 참이야. 그러면 참인 놈들을 이렇게 써보는 거죠. 또 p4가 참이면 p7도 참이야. 선생님 p2는요? 알 수 없지. p는 알 수 없지. 그러면 p7이 참이면 p10은 이 참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모든 3의 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니? 자, p3이 참이에요?
P6이 참이니 P9가 참이니?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얘는 정확히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됐죠? 니은은 P3이 참이면 모든 3의 배수 K에 대해서 PK는 참이다. 이것도 해보면 되죠. P3이 참이래. 그럼 그거에다가 3 더한 P6도 참이겠죠? 그거에다가 3 더한 P9도 참이겠지. 당연히 이 알맹이들이 전부 다 3의 배수가 됐을 때도 다 참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1, 2. 1, 2가 둘 다 참이다. 그럼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니? 이것도 해보면 되죠. 방금 P1이 참이면 P4가 참이라고 했어요. P2가 참이면 P5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P4가 참이면 P7이 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8도 참이겠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니? 뭔가 뚫려있잖아. 뭐가? 3의 배수들이 뚫려있잖아. P3이 참인지 몰라요. P6이 참인지도 모르고 P9가 참인지도 몰라. 따라서 얘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깔끔하게 몇 번? 2번을 싹 짚고 넘어가 주면 돼. 그치? 밑에 있는 유제들도 비슷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 정보만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죠. 기억니은 디귿을. 근데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못 찾는 걸까? 라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노력해.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절대 안 나와. 이건 알 수 없어. 그러면 틀린 명제죠.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됐나요? 자, 이제 필수제 11번 한번 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식을 증명할 건데 뭐 등식 나오면 그 다음 부등식 나오겠죠. 그쵸? 자, 등식을 한번 증명해보자. 등비수열의 합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겠대요. 근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려고 띡 봤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얘를 증명하라고 해도 그냥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 설명했어요. 등식의 성질. 오케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어떻게 준다? 증명을 해놔요. 얘가 해놓고 가나다를 이렇게 채우라고 준단 말이야. 그치? 자, 잠깐만. 근데 배터리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가끔씩 확인을 해줘야 돼. 좋아요. 자, 뒤를 보니까 증명을 해놨어. 정말 고맙지 않니? 증명을 다 해놨어. 일단 n이 1일 때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를 먼저 본 거죠. 자, 성립하네요. 그냥 성립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미래로 가서 몇 번째 도미노를? 그치, K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겠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다. 가정을 했으면 이제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 된 거야. 됐죠? 그래 놓고 나서 뭘 펼친다고요? 문계. 이 문계를 통해서 증명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라고 했냐면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제 위에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겠다는 얘기는 이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식이 보였어야 돼? 1부터 2의 K-1승까지 더한 식 말고 1부터 얘를 뛰어넘어서 2의 K승까지 더한 식. 그 식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지. 바로 위에 보였어야지. 그치? 그럼 얘가 얼마가 되니? 얘네들을 계산하면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한 거냐면 얘네들이 더한 거야, 선생님이. 2의 K승과 2의 K승 둘을 더하면 2의 K승이 2개가 생길 텐데 그 2개가 2의 1승이랑 똑같으니까 올려버린 거야, 지수법칙으로. 그래서 바로 위의 식을 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나?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보였어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이 식이 딱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증명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무슨 짓거리를 했죠?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그치?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얘를 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2의 K승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됐죠? 필수 예제가 너무 쉬웠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증명 과정이 없어도 당연히 스스로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네요. 됐죠? 자, 유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유제가 좀 어려워요. 필수 예제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필수 예제 12번을 보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등식을 증명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요거 어렵습니다. 8의 n승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1이 49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면 조금 빡세요. 그래서 이제 얘의 힘을 빌린 거지. 근데 이제 n이 2일 때부터 시작을 한 이유는 처음에 n이 2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n이 항상 1인 건 아니야. 첫 번째랑 1인 건 아니고요. 얘는 지금 2 이상을 지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n이 2일 때를 먼저 보인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만 그게 49가 나오면서 49의 배수구나. n이 2일 때는 49의 배수구나. 그럼 n이 3일 때도 계산을 해보면 그게 49의 배수구나.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러다가 중간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죠. 미래로 갑니다. 몇 번째? K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야. 선생님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어떻게 가정해요? K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물이 49의 n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게 49의 배수라는 표현이야. 근데 뒤에다가 단 n은 자연수입니다. 이거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n이 3분의 1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n이 자연수라는 정보가 있어줘야 이 수 자체가 49의 배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괜찮죠? 뒤에 세팅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n이 k일 때 성립함을 보인 다음에,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우리의 목표는 k 플러스 1일 때 요거 요렇게 생긴 놈 역시 뭐의 배수다. 그치? 49의 배수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되겠죠? m은 요거는 당연히 자연수가 돼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걸 증명하는 거거든. 그쵸?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별짓거리를 다 해.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죠. 일단 얘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 8의 k승을 일단 더하면 되죠. 그리고 얘를 만들어내려면 7을 빼야 된단 말이야. 괜찮나요? 그럼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좀 힘드니까 지금 출제자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볼게. 갑자기 n이 k 플러스 1이면 이랬죠? 여기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도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됐죠? 그랬더니 갑자기 가래요. 정말 너무나도 생뚱맞지 않니? 이 가가 되게 힘들었을 건데. 이 가가 뭐냐면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7k가 여기 그대로 쓰여 있잖아요. 그럼 얘는 썼단 얘기야.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얼마야 이거? 요거 하면 마이너스 7이죠. 그 마이너스 1이 마팔이네? 와, 가는 그냥 이거네요. 그래서 가 자리에다가 8의 k 플러스 1을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됩니다. 나가 어렵다, 나가. 그럼 이제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되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생뚱맞게 이렇게 쓰셨죠. 그쵸?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분명 8의 k 플러스 1이 있었거든? 근데 억지로 끄집어낸 거야. 뭘로? 8로 끄집어낸 거죠. 그럼 써볼게요. 이 식 자체를 8로 억지로 끄집어내면 얘는 8이 하나 있는 거 끄집어냈으니까 8이 k게 생기겠죠. 그리고 얘는 8이 없었어. 8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끄집어낼 때 지금 그냥 쓴 거야. 이렇게. 얘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쓴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맞춰준 게 아니라 지금 얘를 철저히 이용하고 싶으니까 그냥 괄호에다가 이걸 쓴 거야.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가 되니? 8에 k 플러스 1승이 되니까 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6k가 되네요. 마이너스 56k.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 7k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6k가 원래는 마이너스 56k 아니 마이너스 7k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56k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그렇지. 49k를 더해줘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7k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인데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였다. 그치? 이게 49k다. 이렇게 깔끔하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예스! 됐죠? 그럼 나만 구했으니까 나가 여기가 이제 49k. 이렇게. 근데 이게 다도 졸라 쉽네요. 다도 이걸 뭘로 묶어내래? 49로 묶어내래죠? 그럼 49를 이렇게 묶어내면 되죠. 49로 묶어냈으니까 남는 것은 뭐일 것이다? 그치? 8. 8n 이렇게 될 것이고 뒤에는 k가 남네요. 이렇게. 됐죠? 아니 근데 n 무슨 수라고?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죠? 자, k는 무슨 수야? k는 당연히 자연수지. 처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만 가지고 놀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의 배수다? 49의 배수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 49에다가 자연수를 곱했으니까 49의 배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론 내고 끝내면 되고 여러분들 가나다를 채운 겁니다. 이거 말고 밑에 있는 유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밑에 있는 유제가 쫄라게 어려울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잘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답이 뭐야? 답이 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8의 k 플러스 2. 3, 4, 5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49? 49k. 49k 찾고 그 다음에 8n 플러스 k.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이다 라고 답을 찍고 넘어가면 돼요.
됐나요?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세요. 마지막 문제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수예제 13번. 자, 필수예제 13번을 보니까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이제 얘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네. 자, 개념 시간에 부등식 증명은 좀 어렵다고 했고요. 마지막에 3단 논법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 요것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정이 있네요. n이 5일 때를 먼저 했어. 문제에서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5일 때를 먼저 한 거야. 됐죠? 뭐 성립한다, 끝. 자, 이번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식만 가지고 놀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볼까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요 결론에 마지막에 도달하고 싶으면 바로 이거 위에 무슨 식이 보였어야 돼. 그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보였어야겠죠. 눈에 보이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는 이 식이 보여야, 이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나는 채웠네요.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마지막엔 이 식이 보였어야 되니까 나를 채워버렸다고. 그럼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가를 곱했대. 아, 여기 있는 놈에다가 가를 곱해서 봐봐, 여러분들. 눈이 있으면 쳐다봐. 뭘 곱했니? 자, 2를 곱했죠. 그래서 2 쓰고 끝내면 되네. 됐죠? 2 쓰고 끝내면 되네. 아, 근데 가나 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다도 구해야 되는구나. 그치? 아무튼간 2를 곱했다는 거야. 이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여기다가 2를 곱하고 동시에 여기다가 2를 곱해도 부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푼 거죠. 괜찮죠?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만 이제 이건데 우리는 얘를 보이는 게 아니라 뭘 보여야 돼요? 얘를 보여야 되거든? 그쵸? 아니,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돼. 그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얘를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 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거라고 확정 지을 수 있으면 누구에 의하여? 3단 논법에 의하여 얘는 얘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굴 빼겠대? 나를 빼겠대. 여기서 나를 빼겠대. 이렇게. 여기서 얘를 빼겠대.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쭉 했더니 야, 나는 근데 사실 이 과정도 몰라도 되네.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만 알면 되네요.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k-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죠? 이거 지금 완전 제곱식 하나로 만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더라.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요. 근데 0보다 큰 걸 뛰어넘어서 처음부터 k는 5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여기에 5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니 이거? 이거 4의 제곱이니까 16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래서 얘가 16보다 아예 크거나 같거든? 근데 거기서 2를 뺀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얘는 항상 뭐보다? 그치? 14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거 맞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놈이 오른쪽에 있는 놈보다 무조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 맞죠?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까 뭐였어? 이거였잖아. 이걸 보인 거라고. 그래서 나는 결국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데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결론은 얘가 요 놈보다 항상 크다라는 이 증명이 끝난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가나다를 채웠더니 가는 2, 나는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아이, 보기도 썰렁해라. 두 개만 찾고 그냥 끝나라.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냈고요.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힘들어했던 학생이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자신감을 좀 찾고 절대 수학적 기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념 듣느라 고생했고 유제 열심히 푸세요.